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구독자분들이 위탁하신 제품의 리뷰를 해보는 리뷰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해볼 리뷰는 시구레 유다치님께서 보내주신 피그마 야가미 하야테 극장판 2기 버전 제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면 발매는 2013년 7월, 가격은 세금 별도 3,619엔입니다. 디바이스인 슈베르트 크로이츠 부속 및 야천에서는 열린 공간 닫힌 것 두 가지 형태가 부속되어 있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등장 작품 마법소녀 리리컬 나노아 무비 세컨드 에이스 버전 설명 보도록 하죠. 마법소녀 리리컬 나노아 시리즈의 두 번째 극장판입니다. TV판 2기 마법소녀 리리컬 나노아 에이스를 원작으로 하고 있죠. 1기의 프레시아 테스타로사 사건으로부터 반년 후 또 다른 로스트로기아 어둠에서의 페이지를 수집하는 집단 볼켄 리터와의 싸움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캐릭터 야가미 하야테의 설명 보도록 하죠. 시리즈 2기인 에이스의 중심 사건인 어둠에서 사건의 중심 인물입니다. 양치는 어렸을 적 사망했고 혼자서 생활하던 중 어둠에서의 영향으로 어렸을 적부터 몸이 병약하고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에서 휠체어 없이는 이동조차 할 수 없는 몸이 되어 있죠. 자, 소개는 이 정도로 간단히 해보겠고요. 제품 패키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마 넘버 188번으로 나온 야가미 하야테 극장판 2기 버전 상품입니다. 일단 디자인은 나노아 피그마 시리즈가 그래왔듯이 전면부, 정확히는 이제 뒷면을 제외한 3면의 배경을 하나의 그림으로서 연출하고 있는 패키지 형태를 볼 수가 있겠고요. 전면이 그대로 보여서 제품은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뒷면을 둘러보게 되면은 이제 공식 파츠들을 활용한 공식 사진들을 통해서 다양한 포징들 재현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내용물을 꺼내 보도록 하죠. 제품 구성은 소체에다가 교체용 파츠들 해서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헤어 파츠, 헤드 파츠가 또 색깔별로 따로 구성이 된다는 거 볼 수가 있겠고, 앞서 설명대로 야천에서는 두 종류가 구성되어 있으며 추가 팔 파츠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구성 자체는 뭐 심플하게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겠고, 마찬가지로 이 시리즈 제품들이 그려왔듯이 안쪽 배경지에는 마법진을 이제 페이퍼 크래프트로 해서 접어갖고 사용할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품을 꺼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제품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 주역 캐릭터인 야가미 하야테의 2기 극장판 버전 모습으로 제품화가 되었습니다. 일단 제품상에서는 일단 극장판 모습이라고 명시를 해 주었지만 다른 캐릭터와 비교했을 경우에도 솔직히 야가미 하야테 같은 경우에는 극장판과 TV판의 겉모습 차이가 거의 없는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뭐 크게 주목할 포인트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외형 같은 경우에는 극중에 나왔었던 모습을 상당히 잘 반영을 해서 제품화가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자체 반영 잘 되어 있고요. 의상의 색감, 표현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게 잘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외였던 점은 이 뒤에 날개 부분 역시 각각의 파츠를 통해서 확실하게 재현들을 해 놨다라는 점이고, 이 독특한 이 슈트 의상 형태 역시도 파츠들로 활용을 해서 잘 반영을 했다라는 점이죠. 기본적으로 안에 원피스 형태의 기본 복장 위에 추가적으로 갑주와 함께 추가적인 의상 형태가 더 입혀져 있는 이러한 의상 디자인을 제품상 디자인으로도 잘 반영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캐릭터가 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일반적인 다른 성인 캐릭터 피그마에 비하면 좀 작은 사이즈라는 것 정도를 들 수가 있겠고요. 그와 동시에 약간 이제 등심 비율 역시 다소 좀 차이가 있다 정도를 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기본적인 얼굴 조형 같은 경우에는 나름 비율상 반영도는 잘 들어갔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머리카락 색감 역시 뭐 이렇게 표현되었으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작은 사소한 표현이지만 머리에 리본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머리 장식 역시 빠짐없이 재현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구성품으로서 머리에 이제 베레모를 쓰고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조형이 되어 있는데, 이따 구성품에서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겠지만 부속으로서 챙겨준 거는 고마운데 방식이 조금 많이 불편한 형태라고 해야 될까, 좀 매칭이 좀 안 맞는다 그래야 되나, 좀 사소한 개인적인 불만사항이 조금 있는 형태로 되어 있네요.
의상 형태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했다시피 좀 약간 복잡한, 의상 자체가 이제 단순 옷이 아니라서 이렇게 껴입어 있는 여러 가지 형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제품상 표현할 때 과연 잘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걱정되었습니다만 표현력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의상에 들어가 있는 금색 같은 경우에는 제품에 따라서 이 도색 컬러감이 좀 많이 구린 경우도 있고 좀 과한 경우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좀 편차가 좀 나오는데, 이런 색감이라고 한다면, 지금 보이는 이 정도의 색감이라고 하면은 나쁘지 않다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좀 더 진한 진짜 금색깔, 이러한 색깔보다는 조금 밝은 톤이었으면 개인적으로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보이고 있는 색감 정도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 제품이 옛날 제품이라서 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좀 색이 바랬다든지 약간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보이는 수준으로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는 구성품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교체용 얼굴 파츠입니다. 얼굴 파츠는 총 3가지가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전투나 분노에 가까운 얼굴 표정과 기본적으로 웃고 있는 표정과 아무래도 이제 마술 영창 하고 있을 당시의 모습으로 보이는 눈을 감고 있는 이러한 표정 파츠를 조합을 해서 각종 포징에 활용할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앞머리 파츠가 더 부속이 되어 있는데, 이 파츠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쓰고 있는 이 베레모 모자를 활용하는 여부에 따라서 교체해서 쓸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 윗부분에 이렇게 토사난 있는 파츠를 통해서 이 베레모를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베레모를 쓰지 않은 모습을 연출할 경우에는 이제 앞머리 파츠를 교체를 하셔서 간단하게 재현할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 색깔이 다른 헤드 파츠, 정확히는 이제 머리카락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얼굴 파츠가 같이 부속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교체할 수 있는 헤드 파츠가 추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극 중에서 이제 유니존이라 그래갖고 디바이스 부분과 이제 같이 결합되어 있는, 융합되어 있는 모습을 재현하는 헤드 파츠, 이때 이제 컬러링의 변화가 있게 되는데, 그때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한 헤드 파츠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스타일 자체는 동일하지만 머리카락의 색감이 다르게 변화되어 있는 모습으로서 만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헤드 파츠 때 역시 베레모 모자를 쓰는 버전과 쓰지 않은 모습, 이 2가지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서 앞머리 파츠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형태에 맞춘 이 2가지 버전에서 총 4가지 형태의 이제 헤어 파츠로서 활용할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하야테가 사용하는 이 지팡이, 슈베르트 크로이츠라는 이름의 지팡이입니다. 사실상 이 주요 인물 3인방 중에서 가장 그나마 지팡이, 마법사라는 이미지에 좀 많이 근접했다라기보다 사실상 유일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왜냐하면 한쪽은 지팡이라고 하지만 캐논포가 되어 있고, 한쪽은 지팡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낫을 두고 다니는 약간 그러한 이미지가 더 강해져 있기 때문에 가장 이 마술이라는 의미의 지팡이에 가장 부합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모습으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극 중에 나왔던 디자인을 참 충실하게 반영을 해서 완성이 되어 있고요. 색감도 나쁘지 않고 안쪽에 문양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 이러한 장식 표현도 뭐 빠짐없이 재현이 되어 있어서 완성도로서는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이즈 자체는 이제 뭐 캐릭터 사이즈와 거의 동급 사이즈로서 약간 큼지막하게 재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 세트로 운용이 되는 야천에서 책 형태 마도서라는 배경 설정을 들고 있는 물건이고, 작품 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아이템으로서 언급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디자인 요소라고 한다면 지팡이 부분에도 그려져 있었던 이 머리 부분에 이 펜던트 같은 이러한 디자인, 디바이스 보관 시의 모습과 거의 같은 형태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되어 있는 표지 뭐 이런 것 정도를 들 수가 있겠고요. 이건 역시 빠짐없이 사이즈는 상당히 작지만 재현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여기까지 봤을 때 와, 생각보다 디테일 표현을 좀 많이 신경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안쪽이 비었습니다. 네. 하다못해 뭐 줄이라도 좀 그어져 있던가, 아무래도 인쇄를 이제 다른 차원의 문자들, 원작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쓰여져 있는 마도서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쓰여져 있는 것들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걸 재현할 수 없었으면, 하다못해 이제 일반적인 책 파츠 같은 경우에 글자를 세밀하게 표현을 못하면 이제 줄이라도 그어져 있는데, 이게 좀 약간 꼬불꼬불한 형태로, 그런 것 없이 아주 깨끗한
마치 백지화 같은 느낌으로 재현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개인적으로 좀 아쉽네요. 그런 것들 좀 세밀하게 표현을 해줬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살짝 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펼쳐져 있는 마도서가 펼쳐져 있는 형태 말고도 접혀져 있는 온전한 책 상태의 모습으로서의 마도서 역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인트 형태로 이제 잡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쪽은 조인트 파츠가 따로 이렇게 홈이 파여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 야천에서 부속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피그마 전통 방식의 팔 교체용 손 수납들 볼 수가 있습니다. 각종 액션 형태에 맞춰서 교체 사용할 수 있는 손 파츠가 추가적으로 구성이 들어가 있고요. 장갑을 끼고 있는 손가락이 나와 있는 이러한 형태의 장갑 형태가 되어 있는 손 파츠, 교체용 파츠가 부속이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바꿀 수 있는 팔 파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어디에 쓰라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겉에 입고 있는 이 겉옷 부분, 정확히 이제 조끼 부분에 해당하는 이 상의 부분을 이제 벗었을 때의 모습, 어떻게 보면 이제 경장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할 것 같은데, 안에 입고 있는 이 가장 기본적인 안에 원피스에 가까운 이 의상만 입고 있는 경장이라는 표현은 살짝 안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거나 가장 근접한 느낌이라면 그러한 느낌이겠죠. 그 모습을 재현할 때 사용하는 교체용 팔파츠입니다. 그래서 이제 팔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의상이 아니라 팔이 그대로 나 있는 형태를 재현하기 위한 이 팔파츠가 별도로 구성이 들어가 있고요. 해당 모습을 재현할 때 필요한 추가적인 파츠가 더 있습니다. 앞서 보이는 이 동그란 형태의 파츠는 이제 소매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민소매를 표현하기 위한 교체용 파츠로서 사용하는 것이 존재하고요. 이 큼지막해 보이는 파츠는 이제 겉옷, 이 재킷 하의 같은 경우에도 겉에 안쪽에 있는 이 스커트 부분을 제외한 겉에 두르고 있는 이 큰 부분은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거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해당 부분을 이제 메꿔줄 추가 파츠로서 구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파츠를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경장 모습을 재현할 수 있는 구성까지 갖추어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아까 말한 이제 경장 상태라고 표현을 했던 이 교체 파츠들을 사용을 하면 이런 모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원래는 손 파츠까지 끼워서 세워두고 싶었지만 손 파츠가 좀 안 들어가길래 무리해서 끼우지는 말자 라고 해서 손은 지금 없는 상태지만 모습은 이러한 모습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교체된 부분들만 놓게 되면은 이 스커트 쪽 하의 쪽에 있었던 이 추가 덧대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상의의 이 조끼 부분, 그리고 팔 부분과 이제 어깨 부분, 이런 해당 파츠들이 이제 바뀌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팔 통째로 교환을 해주고 상의 부분, 어깨 부분 다 제거한 상태에서 어깨 토시, 이게 어깨 부분에 이 민소매를 재현하기 위한 팔 파츠를 끼워주시는 형태에다가 허리 쪽에 있던 추가 장갑 부분 제거하고 이 뒤쪽에 스커트 이 통째로 파츠를 제거하신 다음에 이 뒷부분을 메꿔주는 추가 파츠를 끼워주시는 형태로 해서 이러한 느낌으로 간단하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일부 파츠의 결합 상태는 약간 노후도까지 고려하면 좀 약간 헐거운 느낌이 좀 있기는 하지만 파츠 교환을 통해서 극중이 나오기도 했었던 이러한 다른 모습도 재현할 수 있는 옵션 파츠가 들어가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베이스는 언제나 피그마 공통 베이스 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각형 베이스에 피그마 써 있고요. 각도 조절할 수 있는 연결 조인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베이스 조인트는 이제 피그마 소체에 그대로 꼽히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하이테 같은 경우에는 이 날개, 특히나 이 작은 날개, 위쪽에 작은 날개 같은 경우에는 의상 부분에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 파츠로 해서 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소체에다가 날개를 연결하고 그 날개 조인트에다가 베이스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결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합성 자체는 좀 많이 빡빡한 편이고요. 생각보다 스무스하게 좀 꽉 끼는 느낌도 있어야 되겠지만 좀 잘 끼워진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면은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결합성이 좀 약간 불편한 느낌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이중 방식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베이스 조인트가 확실하게 결합되어 있더라도 날개가 소체랑 분리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날개랑 소체는 잘 결합되어 있지만 베이스 조인트가 날개랑 결합되지 않아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잘 확인하시고 전시를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조심한다고 하면은 뭐 이전에 다른 피그마 상품과 큰 차이점이 있지는 않네요.
기본적인 가동 같은 경우에는 피그마 관절 가동을 거의 활용할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절 자체가 제약을 받는 형태는 아니지만 이 어깨의 커다란 어깨뽕이 좀 크다 보니까 약간 신경 쓰이는 정도지 많이 불편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팔을 이제 수평으로 완전히 펴기에는 좀 걸리는 어깨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팔꿈치 같은 경우에야 기본적으로 관절 가동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90도가 넘어가는 관절 가동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흉부 쪽 바로 아래 축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구조, 거의 기본적인 사양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고관절 부위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가동 폭이야 기본적으로 비슷한 느낌이긴 합니다만, 일단 자체 스커트에 의한 제약도 존재를 하고요. 이 스커트에 제약이 없다 그래도 곁에 있는 추가 이 스커트 라인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스커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동적으로 움직여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애초에 스커트를 입고 있는 캐릭터가 그렇듯 치마 폭에 의한 가동 제약은 염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릎 가동 같은 경우에도 별다른 특이할 부분 없이 기본적인 피그마 관절 가동성을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겠고, 발목 부분 역시 딱히 이상한 특이한 포인트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피그마 발목 관절 가동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사실상 어깨 쪽 부분만 약간 걸린다 정도 하고, 이제 스커트를 입고 있는 캐릭터의 공통사항, 이 스커트 라인을 벗어나기 힘든 고관절 가동폭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피그마로 발매가 된 야가미 하야테 극장판 2기 버전 제품 살펴봤습니다. 이 나노아 시리즈의 주요 캐릭터 야가미 하야테의 피그마 상품입니다. 2기 기준이라서 캐릭터의 나이상 사이즈는 다소 좀 작은 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품의 재현도는 충실하게 반영된 구성품으로 되어 있고요. 의상 및 유니즘 모습 및 이 재킷 제거 형태 등 다양한 모습을 재현하기 위한 파츠가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캐릭터 자체로 표현하기에는 구성품이 풍성하다는 점이 장점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 마법 이펙트가 사실상 없는 구성이라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물론 제품 배경지 안쪽에 마법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고작이고 별도의 이펙트 파츠로서 구성품이 없다라는 점이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제품의 단가라든지 여러가지 구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마법소녀 캐릭터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빠져 있다라는 점은 좀 아쉽게 와닿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리뷰를 위탁해주신 시구레 유다치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해당 제품은 다시 안전하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도 위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 메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확인 후에 답장을 보내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 볼리 구독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